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상가중개심에 있어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체결 시 주의해야 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라는 것은 점포를 기존에 갖고 있는 양도인과 새롭게 점포를 인수하려고 하는 양수인 사이에서 체결되는 계약이라고 하겠습니다. 양도인은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임차인으로 보시면 되고요. 양수인을 새로운 임차인으로 보겠습니다. 자, 권리, 양도, 양수 계약 체결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사항은 권리의 주체입니다. 자, 권리의 주체라는 것은 이 기존에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양도인이 실제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 점포의 사업자상의 명의자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부를 꼭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즉, 계약하기 전에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사업자 등록상에 명의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만 가지고 영업이 안 되는, 예를 들면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내기 전에 영업 신고증이 있어야 됩니다. 구청으로부터 영업 신고증을 발부받아서 사업자를 내게 됩니다. 근데 이 영업 신고증이라든가 때로는 영업 허가증, 또 업종에 따라서 구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업 신고증의 명의자가 그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약 체결 시에는 영업 신고증의 명의자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그 사업자 명의자이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의 명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는 권리를 갖고 있는 실제 권리자의 명의자가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분이 안 나온다 하면은 이분의 대리인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위임장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계약이 체결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권리의 주체가 파악되면은 권리의 범위입니다. 권리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이 금전을 주고 점포를 인수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 범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예를 들면 영업의 노하우, 기술을 전수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영업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기술 전수 부분이 특이하게 기입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점포의 시설 현황, 그래서 시설 현황의 하자 여부도 파악이 돼야 될 거고, 또 하나는 비품, 권리금의 시대 비품이 보편적으로 포함되지만 외인 비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도인이 개인적으로 갖고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비품 같은 경우는 비품 목록을 작성해야 됩니다. 목록을 작성해가지고 목록을 1번부터 쭉 작성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양도인의 사인을 받아서 날짜를 쓰고 확인을 받아놓는, 그래서 잔금 때 목록별 이상이 없는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시세 비품에서 대부분은 이제 양도인이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렌탈, 즉 임대로 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기 같은 게 그럴 수 있고요. 특히 포수가 그렇습니다. 이 포수는 양도인이 렌탈을 쓰고 있을 경우는 위약금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일품을 체크하는 것은 위약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시에 위약금이 나온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가격을 다 맞춰놨는데도 불구하고 양도인한테 생각지 않는 손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면 정수나 포수라든가 또 인터넷 그런가 또 보안시설이라든가 캡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에 어떤 비품들이 있는지를 좀 파악해가지고 사전에 이런 걸 파악을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보증금과 월차임, 그 다음에 관리비 이런 부분들은 기존의 임차인이 내고 있는 보증금 월차임이 있겠지만은 새로운 임차인으로 바뀌었을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인상하거나 월차임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당히 잔금을 치를 경우나 임대차 계약 시에 굉장히 난해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 여부를 꼭 확인해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파악을 해야 될 거는 보통 저희가 이제 권리금을 주고 점포를 인수할 때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동일 업종을 그대로 인수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식당 같은 경우는 일반 음식점이 있다 그러면 그 영업 신고증을 그대로 양도양수 받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업종으로 완전히 전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소매점인 점포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의류점이 있었다. 근데 이게 이 의류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변경이 된다 했을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에다가 일반 음식점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관할 부서에다가 여쭤봐가지고 일반 음식점이 인허가 가능한지 라는 것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불법 건축물 여부입니다. 요즘엔 불법 건축물이 그 건물 내에 있을 경우에는 일반 음식점의 영업 신고증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사가 나왔을 때 불법 건축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그 여부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불법 건축물이 현재 있다 할 경우에 또 하나 나오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행강제금 여부입니다. 불법 건축물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이거를 철거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기존에 설치된 부분이 철거가 어렵기 때문에 벌금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행강제금인데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이행강제금을 현재 임차인이 내고 있다면 얼마를 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이 파악이 돼야 되고, 또 양수인도 이거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내용이 특이하게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분쟁의 소지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이행강제금 여부가 건물주와의 어떤 관계인지를 꼭 파악해 주시면 안전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권리 양도 양수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도 하나의 계약체이기 때문에 특이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도인이 요구하는 조건과 양수인이 요구하는 조건들을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사전에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은 특이하게다가 꼼꼼하게 적어서 분쟁의 소지를 없애주는 게 안전한 중개 계약이 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항상 이 권리금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권리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